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 내에서도 호황제가 갈리면서 역시 중립적인 재료였다라는 분석이 많으면서 미국 증시도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조용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특별히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현재 지수대 그리고 수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3일 연속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9시 34분 현재 18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400억 정도로 매수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다시 매도로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에서는 개인까지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세도 1.6포인트로 겨우겨우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프로그램 쪽 비차익뿐만 아니라 오늘은 차익까지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160억 이상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반전이 한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요. 다시금 하락 반전되면서 1724포인트로 물러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의 테마를 좀 먼저 볼까요? 네, 오늘 우주 항공주들 별로 좋지 못하죠. 예, 오늘 발사가 좀 지연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한 2 내지 3% 정도 급락하는 그런 종목들 역시 눈에 띕니다. 오늘 풍력 관련 종목들이 좀 센 모습인데 청산이 9%, 10%까지 용현 BM 현진 소재 7에서 5%, 평균적으로는 한 2, 3%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서야 한번 업종별로 분위기를 보자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종입니다. 내일 구조조정 3차 구조조정안 살생부 발표를 앞두고 살아남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미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역시 대형 건설주를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GS건설의 한 3% 정도 상승이 눈에 띄고요. 대림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 모두 다 한 2%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증권이라든가 금융 쪽에도 조금 매기가 쏠리는 모습 역시 조금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조조정 하루 전날만 강세를 보여줄지 내일까지도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특징적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유럽발 재정 위기 그리고 경기 둔화가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얘기하셨는데 FOMC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결국에는 언급이 됐더라고요. 예. 일단 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초저금리세를 좀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신규 주택 매매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 비해서 한 33% 급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현재 국가의 도움이나 정책적인 도움이 없이는 여전히 좀 혼자서 반등할 수 있는 체력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줬고요. 네. 이런 부분 선진국이 계속 이런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강해지고 있는 이머징 증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2분기 영업 500대 상위 영업이익이 20조 넘게 나온다라고 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탄력 있게 들어와 줬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좀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2, 3일 정도 속도 조절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 초에 급하게 빠졌다가 또 이틀 동안 좀 급하게 올라오는 과정을 좀 겪고 있는데 네. 환율과 함께 기존 주도주들이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틈새 시장을 통해서 유한화절상이라는 모멘텀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중국주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빠르게 좀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데요. 네. 지수는 갇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좀 순환매가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그런 업종으로 빠르게 좀 돌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위안화 관련주들 얘기 있다가 기존 주도주였던 탄력세가 둔화된 부분들은 조금 차후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제도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서 그 전일보다 어제는 소폭 더 팔았다라는 느낌인데 결과적으로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종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팔았는지 그 리스트부터 좀 보여주시죠. 예, 일단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 CNC를 91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 내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매도한 부분들을 좀 받아간 것 같고요. 네. 신세계, 삼성물산, 대한항공, NHN을 샀는데 100억 안팎으로 전체적인 매수 절대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포스코를 710억을 샀고 현대제철을 375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SK에너지, 한국전력, 현대중공업을 샀는데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300억, 200억씩 이렇게 매수를 확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절대 매수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기관에서 단기적으로 좀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만 일단은 지금 기관에서는 좀 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 쪽은 잠깐 살펴보시면은 네. 외국인은 메가스터디와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CJ인터넷, 하나투어를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산 메가스터디가 8억 정도 샀습니다.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고요. 네. 기관에서는 셀트리온과 최근에 또 많이 사고 있는 실리콘웍스를 한 36억 샀고요. 네. 그리고 CJ 홈쇼핑, 다음 하나투어를 샀는데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기관의 단기적인 매매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또 하나투어랑 또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이 잡히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것도 최근에 여행주, 항공주들 좋은 게 성수기 진입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 네. 위안화 절상되고 중국인들이 소비가 확대되면 결국 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수혜주가 결국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으로 위안화 절상 수혜주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일단 이번 주 초부터 수출주에 대해서 조금씩이지만 매도세를 좀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좀 주도주들의 실적 논리가 약간은 좀 약해지는 그 실적 선행지표가 조금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우려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 금액 자체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산 금액이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외국인들이 방어적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기관의 매매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은 실적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 지금 IT 자동차 쪽 조금 덜 사주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것이 기관이 많이 사주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좀 약화된 사이에 중국 위안화 모멘텀이 끼어들면서 좀 반짝하고 있는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혜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여행, 항공, 철강, 화학 이 정도 섹터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들어가야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화학은 계속해서 견주하고요. 예,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의 논리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워낙 많은 업체들이 좀 양산을 했었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도 거의 한계 가격에 이르면서 좀 도산하는 업체들도 좀 나오면서 이제 철강 가격이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미 지난번에 한번 좀 바닥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모멘텀만으로만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그 체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관에서 이런 기회를 노려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가지고 수익률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기관에서 좀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은 추가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 2분기, 1분기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기관에서 지금 시장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기관에서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장기적인 3분기, 4분기 이후의 실적을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5월 전까지 한 4월 중순까지 있었던 주가 수준까지 지금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3월, 4월까지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냈었던 데 반해서 이때 건설 업종과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1,700일 때도
이전에 1,500포인트대 주가를 맴돌았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키 맞추기에 나서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보다는 단기적인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고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을 가지고 한 121선 정도까지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지금 49만 9,500원인데 한 5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야금야금 좀 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결국 시장의 논리가 기관이 계속해서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결국 다시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수출주들 다시 매수가 나설 텐데 그 이전까지 좀 실적 모멘텀이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다가오는 그 이전까지 단기적인 좀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좀 주목받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고 그 좀 가격의 논리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기관에서 매도로 전환할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조금 주춤한 사이 환율이 안정돼서 주도주 사주기 전까지, 수출주 사주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기관 발 뺄 때 같이 발을 뺀다라는 전략으로 말이죠. 오늘 기관이 뭘 사는 거 보니까 말씀하셨던 건설, 철강뿐만이 아니라 금융도 같이 들고 사네요. 예, 일단 뭐 금융주들은 건설주랑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건설주들 내일인가요? 25일날 이제 3차 구조조정 대상기업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건설업체들은 결국 이제 대형 건설업체들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일부 은행주 같은 경우는 PF 관련해서 이제 부실 금액이 좀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인식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발 위기 나오고 나서 사실 가장 많이 밀린 게 금융과 건설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좀 낙폭이 과대하지 않았냐 이런 인식이 결국 지금 시장의 오늘 어제 같은 시장의 중심 논리는 결국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로 좀 금융주들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융주 중에서만 한 종목 정도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금융주 중에서 볼만합니까? 사실 KB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은 조금 특수한 지금 재료들에 껴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일단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네. 신한지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차트에 표시된 파란 선이 기관의 순매수이고요. 빨간 선이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인데 네. 이번에 한 2달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보였는데 수급은 전혀 빠져나가지 않은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지금 일단 올해 사상 최대치를 좀 갱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4분기죠. 4분기 영업순수익이 한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은행업체 중에서 가장 좀 좋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이고요. 지금 네. 이제 지금 은행주들이 가장 눌리고 있는 논리가 결국 이제 건설 관련 좀 부실 우려감인데 은행주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산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려감이 되고 있는 뭐 PF 관련 부실 금액 한 1,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뭐 6,200억 정도 이번에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한 2달 정도 건설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눌렸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그거를 영 모멘텀으로 해서 은행주들의 투자 심리가 추가적으로 더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논리를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한 PBR 현재 가격이 1.1배에서 좀 많게는 1.2배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실적을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은 재반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한 46,950원인데 한 46,500원에서 47,000원 현재 가격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 반영되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하셨던 전략과는 조금은 무관하게 조금 더 길게 들고 있어
있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외국인들이 결국 이제 지수가 1750, 1800을 가려고 하면은 네. IT 자동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두 번이나 올해 보여주었는데요. 네. 화학업종이나 또 가장 중요한 게 은행업종의 순환매가 확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은행업종이 현재 지금 1600포인트대 주가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어느 정도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외국인 지분이 가장 좀 많이 있고 네. 또 실적도 가장 좋은 신한지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략도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예,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정상적인 속도 조절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기보단 안 사고 있다라는 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뭐 파는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네. 크게 안 좋게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속도 조절 속에서 기관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유연화절상 수혜주를 중심으로 이제 단기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보셨겠지만 이제 기관의 매수는 상당히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그걸 개인들이 무조건 따라가기에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네. 향후에 한 환율이 뭐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라왔는데 1,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에서는 좀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눌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좀 수출주 논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런 중국 관련주들 위안화절상 수혜주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살짝 지금 주춤하는 사이 기관이 사는 일부 위안화절상 수혜주를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상승 반전 될랑말랑하다가 다시금 지금 마이너스로 조금 더 1포인트 정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1724포인트. 외국인은 장열린 지 약 한 1시간도 좀 안 되는데요. 200억가량 정도 던지고 있네요.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주까지 알아보았고요. 개별적인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 얼마나 더 있는지 추가적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또 다른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봐 주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의 쌍용차가 르노 닛산에 피인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사장이 한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자 프랑스 르노와 함께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K 브로드밴드가 추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힘입어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날 SK 브로드밴드에 대해 실적 호조와 합병 효과에 대한 기대 등을 감안할 때 주가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며 SK텔레콤의 대한 투자처로서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000원을 유지했는데요. 주가가 8,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가정용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하이리빙과 흡수합병을 발표한 MCTT코어는 거래 재개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은 하이리빙의 우회 상장에 해당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FOMC에서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달러 약세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걸어지는데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강세를 보일 테고 때문에 원화 강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도 그 같은 소식이 많이 담겨 있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은 미국 FOMC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 강세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수혜주인 철강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이유로는 먼저 국가 간 금리차를 꼽았는데요. 미국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면서 채권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은 점차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 금리 차이가 생겨 달러가 국내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유럽발 악재에 대한 내성 강화 역시 원화 강세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업종에 관심을 갖되 아울러 환율에 민감하지 않는 금융업종, 저가 매수 유입이 예상되는 건설업종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우리나라 내수 소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수출주 외에 실적이 담보된 내수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하반기 내수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며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내수 업종 대부분이 이머징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최근 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 시스템과 연관이 큰 은행, 증권, 건설업 등의 업종보다는 가계 수급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통, 섬유의복, 음식료, 레저 등 전형적 소비주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존 선도주인 IT와 자동차, 화학, 운송 업종의 경우 이머징 시장 소비 확대 수혜주이면서 동시에 2, 4분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만큼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조정을 통해 가격 매력이 부각된 종목 중심의 선별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워낙 강세 전망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내수주에 또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역시 나오고 있네요. 서현재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9시 53분 정도 막 지나고 있는데요. 10시 정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인데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02 지역번호 누르셔야겠고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잡께서 시원한 답변 드립니다. 잠시 후에 진행되니까요. 한 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죠.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종목, 개장하고 난 뒤에도 역시 살만한 위치인지 다시금 AS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는데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엠에게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 언급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너 특성상 2011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상업용 차량,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택시에 의무화된다라는 뉴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때문에 블랙박스 장착 관련한 업체 두 군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팅크웨어가 하나였는데요.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때문에 잘 아시죠? 이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하고 결합한 상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 뉴스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팅크웨어는 지금 매수가를 한 15,000원 정도, 어제 종가와 거의 한 비슷한 시점에 예상 매입가를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20% 정도 위쪽인 18,0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팅크웨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팅크웨어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죠. 네, 15,400원 정도이네요. 매수가와 거의 별반 다르지 않고요. 전 고점인 17,650원까지도 한번 트라이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손절 가격은 61선, 121선 정도가 있는 13,500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팅크웨어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이런 호재성 뉴스가 좀 장기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평선들이 다 수렴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아마 전 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팅크웨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작은 스몰캡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팩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기아차 계열의 이미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TLK 자회사를 지분을 조금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미 인팩은요,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전통이 한 50년 정도 되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시나 비슷합니다. 올 들어서 연간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리고 사기에 저가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아무래도 팅크웨어보다는 덜 하겠죠. 오늘 매수 가격은 한 2,900원 정도 보셨는데요. 현재 가격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현재는 2,930원. 네, 어제 종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아주 조용하게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전 고점 정도인 3,500원까지 매수 가격 대비 20% 위쪽으로 목표 가격을 잡아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0% 아래쪽인 매수가 대비해서 2,6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센 전략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께서 언급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역시 삼성물산 하면서 지금 TV 앞으로 오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건설주들이 더 많이 뛰기 시작했는데 바로 내일 3차 구조조정안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게 살아남을 만한 대형 건설자 중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또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삼성물산을 한번 사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격이 중요할 텐데 말이죠. 오늘 매수 가격 53,000원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좀 많이 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54,500원까지 뛰는군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53,000원대 아주 초반 정도는 가격을 잠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줄곧 올라온 것이 54,000원도 넘긴 살짝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고로 삼성물산은 6만 원까지 보셨거든요. 한 4월 중반에 한 고점 정도 인근까지 삼성물산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물산 일단 오늘 건설주도 뜨고 있고요. 다른 건설주에 대한 의견도 잠시나마 시간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시도할게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드디어 건설주에 대해서 좀 괜찮은 의견으로 턴을 하셨는데 오늘 주가도 상당히 많이 뜁니다. 네, 일단은 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동안 건설주의 소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 소외 분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안정적인 좀 흐름으로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부정적인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심리로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도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53,000원 정도에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시가도 한 53,000, 글쎄요, 한 500원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 못 잡고 한 중반 정도나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삼성물산 좋다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매수 가격을 조금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뭐 가격은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21선 부근이 53,000원대 부근에서면은 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네. 가격이 6만 원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54,600원이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네네. 다만 항상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겠죠. 오늘 뭐 저만 이러한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내일 구조조정 발표가 나게 되면 주가가 뭐 건설주들 중심으로 이제 좋게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되면 주가가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그 재료가 터지기 전에 주식을 샀다가 재료가 터지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바람직한데요. 네. 일단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내일 이제 막상 발표가 되면 주가가 잠깐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재료로서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53,000원대 다시 한번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서둘러 잡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히려 오늘보다는 내일 재료 발표 나고 나서 조금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53,000원대에서 삼성물산 잡아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추가 의견은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께서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십시오. 네. 네, 지금 막 딱 10시가 됐네요.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전문가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삽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LG 디스플레이 부탁합니다. LG 디스플레이요. 얼마에 사셨나요? 43,500원이요. 43,500원. 지금이 42,150원인데 한 주당 10,000원 정도는 일단 빠져있는 마이너스 나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 한 달 정도. 예, 그러면 사신 다음에 45,000원은 가는 거를 보셨나요? 한 번 정도 수익 났을 때 있었죠. 네. 예, 그런데도 그냥 쭉 들고 계셨는데 한 4만 원대까지도 한번 또 깨졌다가 다시금 회복을 했네요. 예, 예. 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정확하게 궁금하신 사항은요? 좀 갈락하다가 안 가고 또 자꾸 뭐 공시에는 좋게 나오던데 네. 계속 좀 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좀 손해보고도 팔아야 잡아야 될는지. 되는 건지. 예. 예. 그래요.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래도 45,000원 한번 보셨는데 45,000원은 한번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 의견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2분기 실적 자체에서 조금 하이했죠. 그래서 추정치가 조금 하이됐기 때문에 동종목 먼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의 어떤 최대 소유주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아이패드의 어떤 그 패널을 갖다가 독점 공급할 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분명히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나 4만 500원대 지지가 나와야 된다 이 종목은 4만 원대 지지가 나와야지 4만대 지지가 만약 무너진다면은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약세 흐름이나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43,500원 말씀하셨는데 43,500원은 뭐 상단 바로 위에 60일 이동 평균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뭐 뚫는 데는 뭐 충분히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래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한 48,100원 전고점 돌파하면 5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매수 주체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적인 어떤 물량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일단은 45,000원대 그러니까 전고점이죠. 45,630원 정도. 이 정도만 뚫으면은 전고점까지 원래 신고가까지는 갈 수 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말씀드리면은 2분기 지나고 3분기 시즌이 되면은 동종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하향 수정되는 것이 악재이긴 하지만 아이폰 지금 그 아이패드 들어가는 패널을 또한 공급하고 있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분기 지나서 3분기까지 만약에 본다면은 45,000원 넘어서 뭐 48,000원 더 길게는 5만 원까지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고요. 좀 전에 얼마 전에 5월 말에 막 많이 빠졌을 때 39,700원까지도 밑꼬리가 장중에 달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 4만 원 정도에선 지지가 꼭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곧 4만 원이 이탈되면은 조금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42,110원이니까요. 매수가인 43,000원대는 60일 이평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자리인데 그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지금 약세 흐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뭐 더 궁금하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더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공시에는 계속 좀 좋게 나오대요, 실적 같은 거는. 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2분기예요. 예, 이분 실적도 좋다 그러고 무슨 네.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방송도 내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좋게 보는 건 아니니까 좀 한번 좀 예. 이야기해 주시죠. 꼭 굳이 3분기까지 가야 되는지. 2분기 실적이자 좀 있으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인데요. 네. 자, 이렇습니다. 지금 유럽발 좀 어떤 그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패널이 조금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패널에 대한 어떤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에서는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에서 조금 하회하는 것 같다. 영업이익에서 한 7,600억 정도. 그러니까 추정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래서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칠 수 기대에 좀 있다는. 못 미친다. 예. 이래서 종목이 좀 빠졌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 종목은 2분기 또 시즌이 어닝 시즌이 되고 3분기에 접어들면은 추가적으로 크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G 쉽게 말하면은 아이폰 4G에 지금 전용 패널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3G는 했고요. 네. 4G가 또 앞으로의 어떤 생산의 어떤 그 힘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이 종목은 또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뭐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이 워낙 기대를 했었다가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 어떤 뉘앙스 차이를 잘 한번 소화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를 지금 보신 것처럼 받고 있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전문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종목 얘기를 나누어 보실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 고지를 드리면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 나누길 원하시는지요? 네, 풍산인데요. 네, 얼마에 저희가-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신지? 네, 오래전에 한 2, 3년 전에요. 3만 원에 샀고요. 네, 10% 매수했습니다. 70%요? 네네. 네, 오래전에 사셨다는 게 얼마나 오래전인지.
한 2년, 2, 3년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풍산,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막 6,000원, 7,000원까지도 내려왔고 네. 너무 제가 그냥 손절 시기를 놓쳐서요. 네. 고생하다가 네. 작년에 22,400원 되었을 때 30% 보유 물량을 매도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2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나머지 30%를 또 매도했고요. 네. 지금은 40%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수가보다 조금 오른 상태인데 그동안 손해가 많아서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네.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이미 오래전에 사신 물량을 한 번쯤, 두 번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이미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정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이제 100% 중에서 남은 물량은 40% 정도인데 그 40% 매입 평균 단가가 3만 원, 현재 3만 1,550원인데 그 전에 너무 고생을 하시면서 두 번 정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좀 보고는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 혹여 마이너스 나서 또 고생길로 접어들까 봐 걱정도 네. 조금 하시는 것 같고 수익이 만약 계속해서 주가가 더 간다면은 사실 지금 미리 팔 일은 없을 것도 같은데 언제쯤 또 팔면 좋을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한 의견 제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동종목은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풍산을 하면서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0한 7, 8%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31,55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32,000원 신고가를 찍었죠. 네. 신고가를 찍고 나서 조금 흐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안 받겠나 싶었지만은 지금 이 조정보다는 사실은 이 종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전망치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닝 시즌에 되면은 이 종목은 제가 보면 3만 한 5천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에 보면은 매수 주체들이 참 지금 계속적인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개인들은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매수 주체들은 계속적인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만 5천 원, 단기적으로 3만 5천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보시는데 일단은 3만 5천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네. 3만 5천 원에서 만약에 좀 종목이 좀 흔들린다든가 조금 이런 것 같으면은 좀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는 네.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대하셨던 답변은 35,000원이네요. 그죠? 예, 35,000원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고 사실 더 길게 본다면 그 이상의 가격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나마 봤을 때 35,000원까지는 가겠네 생각하시고 일단 쭉 홀딩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풍산 기관과 외국인 지금 수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뭔가를 노리고 있기에 분명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풍산 조금 더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네. 풍산 이 정도면 답이 됐나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네. 매일 아침 참 즐겨 듣고 있고요.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저희에게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40% 물량 풍산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목소리 좋다 얘기도 듣고 좋은데요. 예, 계속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드릴게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화 하나만 주시면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들고 계십니까? 라이브 플렉스를 들고 있는데요. 네, 얼마에 사셨나요? 3,000원에 샀습니다. 3,000원. 지금 혹시 비중이 좀 되십니까? 20% 정도. 20%. 예, 이거 예. 3,000원이면 5월 달에 사셨나요? 네네네. 예, 5월 달에 3,000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4월 네. 말부터 좀 쭉 쉬다가 이제 가겠거니 생각하셨는데 그때부터 급하게 내려서 지금 2,000원대 초반까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엔 장중에 2,000원도 깨질 뻔했네요. 네네. 네, 그래요. 지금 주당 한 1,000원 정도가량 1,000원 조금 못되게 손해를 보고 계신데 비중은 20%. 궁금하신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게 이제 게임 업체이고 텐트 업체니까 네. 여름 되면 성수기 되면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고점에서 샀거든요. 네, 그렇죠. 샀는데 내려가가지고 10%대 손해 볼 때 팔까 그러다가 놔뒀더니 계속 흘러내리네요. 예, 손절을 한번 할 수도 있었는데 뒀더니 예, 그때 안 했더니 더 많이 예.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오늘 만약에 혹시 손절 가격 주시면 지금 너무 기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라고 하시면은 손절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 그런데 네. 이게 제가 샀는 가격은 혹시나 언제쯤 네. 이런 7월 달이면 올 수 있으려나 싶은 예, 궁금하기도 웬만하면 하고. 손절은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올라온다면은. 예. 예. 그리고 이게 내일 또 추가 상장을 한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추가 상장 얘기도 저희가 시원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추가 상장했습니다. 추가 상장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4만 7,997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추가 상장의 어떤 그 가격대는 조금 낮습니다. 행사 가격은 1,875원. 그러면 내일 좀 오늘 좀 이래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뭐 주식수 대비에 대해서 크게 뭐 상장 그 수익수가 많지 않으니까 네. 자, 이 종목은 좀 들고 계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지고 이제 곧 있으면 또 게임이 또 신작이 좀 출시가 될 예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게임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그러니까 게임주가 조금 앞에 흐름을 좀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갖고 계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조정 좀 받고 내일 만약에 조정 좀 받는다면은 내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한 10% 정도.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계속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좀 흘러낸 이유는 네. 추가 상장에 대한 좀 물량 부담, 쉽게 말하면은 추가 상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좀 많이 낮죠. 네. 그래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지금 2,050원에 걸렸는데 2,050원 이하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2,100원대까지 만약에 2,150원까지 내려온다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담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3,000원, 지금 매수가 3,000원인데요. 3,000원까지는 오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700원대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흐름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특이한 게 지금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폭발된다면은 2,7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 상장 이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네. 내일 상장 이후에 조금 더 밀린다면은 하지만 뭐 2,050원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간다면 조금 더 오히려 밑에서 사라는 말씀이시죠? 네, 밑에서 좀 조정받으면은 내일 상장 부담을 좀 덜어내고 네. 조금 갈 것 같으니까. 갈 것 같으니까 종목이 좀 떨어지면은 조금 더 오늘 말고 내일 정도에서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조금 더 10% 정도는 지금 뭐 20%니까 네. 한 10% 정도만 좀 더 담으셔가지고 2,700원대 빠져나오신다 하면은 거의 뭐 본전상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상황 보니까 3,000원까지는 조금 힘들겠고 2,7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죠. 내일 어차피 네. 추가 상장도 있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근데 뭐 2,000원대 뭐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밑에서 조금 더 사서 10% 정도 2,700원까지 맞춰본다면 아마 2,700원 정도 나중에 가격 왔을 때는 플러스가 뭐 이렇게 거의 본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 상장하게 되더라도 그때 조금 혹시 지금쯤 한 10% 사야 돼요? 좀 궁금하시면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꼭 전화 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좀 애매하시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추가 상장되는 그런 상황을 처음 맞으시는 것 같아서요. 조심스럽다 생각하시면 내일 한 번 더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게임주 라이브 플렉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0시 17분, 예, 제가 말을 줄이면 한 분 정도 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곧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세요? 저는요, 피닉스 PD를 한 20% 갖고 있는데요. 네, 피닉스 제가- PD요. 예,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예, 언제쯤 얼마에 사셨나요? 한 달 더 됐나? 한 달 좀 됐나요? 한 5월 2400원에. 중순쯤. 예. 얼마에 사셨나요? 2,400원에요. 한 20% 샀거든요. 네, 정말 고점에 사셨네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이 안 넘어갔는데요. 그러시구나. 지금 네.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거래도 정말로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나마 좀 올라왔다 싶은 게 한 2,200원. 예, 많이 좀 내려간다 싶으면 뭐 1,900원까지도 지금 가고 있고, 지금은 현재 1,900원,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신 가격은 2,400원이란 말이죠. 이 박스권을 훌쩍 뛰어넘어야 2,400원까지 올 것 같은데,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밥을 못 드신답니다. 예. 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이 종목 횡보가 있고, 제일 문제는 이 종목은 조금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있고, 지금 동종목에 못 간 이유는 사실은 좀 매수 주체들의 어떤 그 매도로 인해 가지고 네. 이 종목이 조금 빠져가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횡보하고 있는 중간에도 보면은 극히 반등도 미약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는 좀 하시고요. 식사 안 하시면 병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이 2,100원 돌파해야 됩니다, 일단은. 2,100원 돌파해야지만 이 종목 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목이 2,100원 돌파하려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한 100만 주 정도는 터져야 된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12만 주 되니까, 2,000원짜리가 그러니까 12만 주 되면 거의 거래량이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횡보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단기간에 반등이 난다면 2,200원대에서는 만약에 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없으면은 빠져나와야 된다. 만약에 2,200원까지 갔는데 이 종목이 또 거래량이 없다. 이러면 그때는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해주시고요. 네. 2,400원까지 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듯 네. 같습니다. 2,200원도 거래가 실려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엔.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큰 세력이 아닌 우리 개인들로서는 일단은 어떤 세력이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좀 이 주가의 거래를 좀 실어서 2,200원까지 올려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한 수급이든 간에 말이죠. 2,200원 정도 오면은 매수가가 비록 2,400원 정도이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이 종목 미련 없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에서부터 피닉스 PD까지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좀 뿌듯하네요.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서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포인트 뛴 1727포인트, 코스닥은 2포인트 뛴 497포인트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도 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죠. 그에 따른 영향을 우리 증시까지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비차익에서 조금 매물이 한 이틀째, 3일째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조금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